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재건축 현금 청산의 사업비 공제에 관해서 아주 기념비적인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와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법인의 자랑 같지만 자랑입니다. 이게 한 7년 만에, 만 7년 만에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저희가 치열하게 다퉈서 1심에서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심에서는 저희가 전부 패소를 했고,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는 전부 승소를 했고, 그 다음에 대법원 가서는 그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요. 1년 반, 1년 반, 그 다음에 대법원이 4년, 그러니까 총 7년, 만 7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그 사이에 제가 논문도 쓰고 막 그랬었는데, 제 논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재건축 현금 청산에서 사업비 공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상반되는 판결이 있다. 공제를 할 수 있다는 판결도 여러 개가 있고,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여러 개가 있다. 아직 종잡을 수가 없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논문을 한번 썼었고, 그러면서 저의 사견으로는 이거 공제하면 안 된다. 할 때 하더라도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거의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서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고요. 일반 그 부에서 대법관 4명이서 이제 판결을 하셨는데요. 이게 왜 전원합의체 판결이 안 된 거 하니 읽어보니까, 원래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대법원이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판례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대법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축 현금 청산에서 사업비 공제에 관해서 된다고 했다 안 된다고 했다는 판결들이 있었는데, 그 판결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흐름이 원래 있었다. 원래 대법원의 입장이 있었는데 그 해석에 따라서 어떨 땐 된다고 한다, 어떨 땐 안 된다고 한다 판결을 한 거지, 이게 뭐 판례를 바꾸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한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전원합의체로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좀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재건축 현금 청산의 사업비 공제는 재개발 현금 청산의 사업비 공제와 유사하게, 거의 유사하게 동일하게 규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내용이 뭐냐면, 재건축 현금 청산의 사업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안 되는데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 되냐면, 미리 법령에, 도시정비법뿐만 아니라 기타 어느 법에든 재건축 현금 청산하는 자에게 사업비를 미리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법령이 있거나, 아니면 재건축 현금 청산자가 조합과 나는 내가 현금 청산할 경우에 내가 받을 현금 청산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해도 돼요 라고 약속을 했거나 약정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재건축 현금 청산자에게 주는 청산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해도 돼요 라고 하는 정관 규정이 있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규정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재개발 현금 청산에서 사업비 공제를 할 수 있다에 관한 2015년 대법원 판결과 거의 유사한 구조예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런데 한번 따져보면요, 법령에는 없어요. 재건축 현금 청산에서 사업비 공제할 수 있다는 법령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어느 바보가, 어느 재건축 현금 청산자가 나가면서 내 돈에서 사업비 공제를 해도 돼요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약정은 없겠죠. 불가능한 거고, 결국 정관인데, 재건축 현금 청산자에 대해서 그 나갈 현금 청산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한다고 있는 재건축 조합의 정관 규정이 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는 잘 없었는데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들 표준 정관에 그런 게 없는데 정관을 많이 넣어가지고 만들긴 해요. 이 사건도 있는 경우였습니다.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모 재건축 조합인데요. 여기서 어떤 사건이었냐면, 저희 의뢰인은 형제분이셨습니다. 형제분이 그 동네에 있는 빌라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제 지분이 반씩이 있었어요. 땅이 지분이 반씩이 있어가지고, 한 분은, 형님분은 뭐 한 9억 정도 받으셨고, 동생분은 뭐 한 5억 정도 받아가지고 14억 정도 됐었는데, 원래 받을 감정가액은 둘이 합쳐가지고 20억 정도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7년 전 얘기입니다. 7년 전 20억이면 강남 아파트 그렇게 안 갔죠. 강남 아파트 뭐 절반 가격이었죠, 그때는. 지금 시세자면 40억 정도 된다는 꼴이 되는 건데, 왜 20억짜리가 14억이 됐냐면, 조합이 20억을 내주긴 내주는데, 거기서 우리 재건축 현금 청산자가 되면 조합원에서 탈퇴한 걸로 간주가 되는데, 그 재건축 현금 청산자가 되는 시점, 이분들은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현금 청산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계약 그 기간 마감일, 그때 기준까지 발생한, 조합이 설립된 때부터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업비를 갖다가 총 종전 자산가액, 그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땅을 다 금액을 평가했을 때 금액 총 자산가액에서 우리 의뢰인 2명이 차지하는 감액 비율만큼 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 이 사업구역에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땅이겠지만, 뭐 계산하기 쉽게 100억이라고 쳐요. 그 중에 우리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2%라고 칩시다. 2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조합이 처음 설립됐을 때부터 지금 우리 의뢰인이 분양계약이 끝나서 나갈 때까지 발생한 총 사업비가 뭐 50억이라고 치면, 50억 중에 2%인 1억을 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 현금 청산금이 2억인데 1억 빼고 1억만 준다는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의뢰인은 너희도 화가 났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뭐 물론 이거 하면서 조합장이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뭐 나중에 분양 신청하고 나중에 이제 뭐 분양 계약 안 하셔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한 번은 뭐 조합 설립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무효되고 해가지고 이제 누가 우리 의뢰인이 동의를 해줬어야지만 다시 할 수 있는 건데 뭐 감원 이설로 꼬셔가지고 동의도 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 사업비까지 공지를 해보니까 화가 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 사업비라고 하는 게 저희 대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업비라는 게 뭐가 들어있냐면 감정하는 금액, 그 땅에 얼마인지 감정료도 들어가 있을 거고 측량비, 그 다음에 뭐 사람들 인건비, 그 다음에 임원들 월급,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데 드는 이제 그 자재비, 그 다음에 도급비, 그 다음에 기타 뭐 인허가를 위한 용역업체에 대한 용역비, 하다못해 법률 자문해주는 법무법인에 대한 뭐 법무자문비 등등등이 다 포함된 게 사업비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런 비용을 들여가지고 세워지는 거는 새 아파트잖아요. 그 새 아파트는 가격이 비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주는 나머지 남은 일반 분양분은 다 일반 분양 비싸게 팔잖아요. 조합원 분양분보다 더 비싸게 팔지 않습니까? 그 수입이 돼가지고 그걸 다 나눠 가지잖아요. 그 수입이 그 비용보다 더 많다 그러면 남은 돈을 조합원들이 나눠 가질 거고 모자르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조금 보태서 낼 거고 그게 뭐 추가 분담금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될 텐데 현금 청산자는요 중간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전 자산가액이 다 처음에 사업이 이제 그 추진위원회 돼가지고 사업국이 지정됐을 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종전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 건물과 땅의 그 가격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 가격을 가지고 쭉 나중에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남으면 돈을 받을 거고 모자라면 더 내가지고 그 비싼 아파트를 가지게 될 텐데 중간에 분양 신청을 안 하거나 아니면 분양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분양 계약을 안 해서 현금 청산자가 되는 사람은 그 시점에 나오게 되는 거죠. 조합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분양을 안 받고 그냥 내 종전 자산가액을 평가한 금액을 받고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비용을 그때까지 발생한 조합의 비용에 대해서 종전 자산가액 중에 자기 종전 자산가액 비율을 부담한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하죠. 왜냐하면 그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아파트가 비싸지는 거고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현금 청산자는 중간에 나오니까 나중에 들어가는 그 수익을 전혀 못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들을 자기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현금 청산자가 나가면 조합원이 한 명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아파트가 지어지는 세대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하나 비게 되잖아요. 그럼 조합원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 분양으로 돌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분양부는 조합원 분양부보다 비싸다 싸다? 비싸다. 왜 비싸냐? 그동안 썼던 비용들 다 얹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만약에 현금 청산자한테 주는 현금 청산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준다고 하면 처음 현금 청산자가 나갈 때 공제 한번 하고 비싼 만큼 그 비용만큼 더 받고 이중으로 이득을 얻는 거잖아요. 이것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정관의 재건축 현금 청산자에게 그 사업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정관 조항을 이제 이 조합도 중간에 만든 거거든요. 원래 표준 정관이 없어요. 만들었는데 그거를 만들 때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총회 뭐 과반수 거쳐가지고 뭐 정관 변경한다 그러면은 뭐 3분의 2 제적 3분의 1 거쳐가지고 하게 되는데 현금 청산자로 나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조합원 남아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남아있는 사람이 절대 다수죠.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그러면 현금 청산자로 나가는 사람들한테 사업비를 공제하는 그 조항은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겠죠. 다수한테 유리한 조항 아닙니까? 다수는 당연히 그 조항을 넣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금 청산자는 자기는 반대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조합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조합은 자기 내부적 총회를 가지고 자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한테 줄 돈에서 공제를 하고 줘야 되겠다고 우리끼리 회의를 했어. 그러니까 공제하고 줄게.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소수의 의사가 전혀 반영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불합리해요. 물론 뭐 조합 입장에서는 중간에 나가는 사람은 뭐 재건축 조합도 일종의 투자인데 투자를 하면 이제 리스크를 져야 되는데 남아있는 조합원들은 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지고 다 이제 비용도 감수하고 하는데 자기만 쏙 빠져나가면서 비용도 하나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면 억울한 거 아니냐 하지만 그 비용은 받잖아요. 나중에 받는 건데 왜 이중으로 받냐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의사결정에 현금 청산자 의사가 전혀 반영될 수도 없고 이런 내용을 저희가 주장을 했었고 그런 내용이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정리는 법령이나 정관이나 약정으로 현금 청산자에게 사업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정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현금 청산자에게 사업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으면 안 되고 그 기준이 뭔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각각에게 얼마가 공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그 공제가 됐을 때 총회를 거쳐서 정해지는 건지 그리고 그게 적법하게 통제가 됐는지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있어야만 된다고 대법원 판례가 이제 나왔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합이 중간에 재건축 현금 청산자에게 사업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정관을 만들었지만
그 정관은 그냥 공제할 수 있다. 이것만 하나만 했지 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정관을 근거로 공제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공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들은 이제 1심에서 이제 공제했던 한 7억 정도가 2심에서 이제 저 이겼다 그랬잖아요. 받게 됐는데 3심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 사이에 판결 나고 나면 이 이자가 연 15%였거든요. 그리고 2심 끝나고까지 하시면 한 6년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15% 곱하기 6년 하면은 90%입니다. 이자만 거의 2배가 붙은 거예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서울 집값, 서울 땅값 오른 거 생각하면 그냥 땅값 오른 정도 받게 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손해는 안 보시고 하시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저도 요거 이제 이 판결 나왔으니까 논문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재건축 현금 청산에서 사업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다만 법령이나 약정이나 정관이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데 법령이나 약정이 있을 리가 만무하니까 정관에 있을 경우, 그러니까 정관에 재건축 현금 청산자에게 사업비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라도 그냥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으면 안 되고 그 기준, 절차, 그다음에 금액을 명확히 정해야 되고 그것도 총회로 정해야 되고 그 금액을 현금 청산자에게 명확히 통보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만 공제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 대법원 판결 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실상 공제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조합이 썼던 비용들 중에 조합에게 수익으로 남게 되는 비용은 다 빼고 없어지는 비용만 찾아낸 다음에 그걸 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상 쉽지가 않죠, 그게. 재건축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 단체가 쓰는 비용은 다 아파트 짓기 위한 거지. 뭐는 아파트 짓기 위한 수익으로 되는 거고 뭐는 아닌 거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혹시 재건축 현금 청산 관련해서 사업비 공제가 문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법인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아마 대한민국이 제일 잘할 테니까 자신 있게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